제가 오늘 또 아차 싶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다 보니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너무 진도가 빠릅니다. 사실 제 원래 계획은 일봉상에서 1차 타점 잡는 것을 한 3개월 꾸준히 강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3개월 동안 일봉상에서 1차 상승 후 첫놀림을 잡는 것을 꾸준히 강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 6개월간의 수련과 병행해서 시황 분석, 뉴스 분석, 종목 분석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련 과정이 끝나고 나서 30분봉상에서 공중부양으로 타점 잡는 것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 뒤죽박죽 되어버려 2단계를 건너뛰어버리고 5개월을 월반한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가만히 지난 한 달간의 우리의 여정을 반추해 보았습니다. 원인은 제 조급함이었습니다. 빨리 뭐 하나라도 더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단계를 건너뛰고 만 것입니다. 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시청하고 매매일지도 쓰면서 제 기법을 실전해서 단주로 수련을 하신 분이 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메일을 보고 나서 저의 실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차, 진도가 너무 빨랐구나. 제가 누누이 강조한 단계별 학습을 제가 먼저 어긴 꼴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바보 멍충이었습니다. 일단 이분께서 보내주신 매매일지를 제가 검토해보고 나서 이분에게 답장을 보내드린 것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주 훌륭하십니다. 잘하셨습니다. 노력 자체가 다 밑거름이 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어드바이스를 드리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잘못된 것이 엔시스입니다. 1월 14일 엔시스는 완전히 타점이 잘못되었습니다. 일봉상 두 번째 보조지표, 세 번째 보조지표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30분봉 단타 강의를 너무 일찍 시작한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일봉 강의를 충분히 마스터하고 30분 단타로 넘어갔어야 하는데.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 언급하겠지만 오늘 이후로 실전에서는 일봉으로만 타점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한 3개월 일봉으로 타점 잡는 것이 숙달되면 그때 30분봉으로 넘어오시길 바랍니다. 제 말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적해 드릴 것이 지금 본인 심정이 너무 급합니다. 제가 제 영상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철저하게 스윙 개념에서 접근하셔야 합니다. 최소 일주일 길게는 한 달을 염두에 두고 매매를 하셔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쓴 답장입니다. 이거는 이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 상상력이기는 하지만 제 시청자 중 90% 이상이 아직 이 시장에서 초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댓글을 보고 추론하건대 중고수는 10% 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절대 30분봉 단타 강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일봉으로 스윙 강의에 주력하겠습니다. 단 공중부양 기법을 이미 설명했으니 일봉상에서 공중부양 기법을 활용하는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제 영상은 절대 하나라도 건너뛰면 안 됩니다. 건너뛰면 아주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놓치게 됩니다. 혹시 중간부터 들으신 분이 있다면 초심으로 돌아가 처음부터 다시 시청하시길 권합니다. 이제 중고수분들에게 드리는 메시지입니다. 중고수분들께서는 제가 분봉상에서 타점 강의를 충분히 했으니 나름대로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분봉상에서 데이터를 수집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직 분봉상에서 이 기법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초급자들은 일단 30분봉은 접어두시길 바랍니다. 일봉에서만 타점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애매한 구간에서 확인사살하는 정도로만 30분봉을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불개미 군단 전체가 일봉상에서 성공률이 90% 정도가 되면 그때 30분봉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30분봉 단타는 저를 위해서 만든 기법입니다. 지금 후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 욕심에 이 기법을 빨리 완성해 보고자 고수들의 조언을 얻기 위해 이걸 공개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두 다 제 잘못입니다. 이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입시학원에서 강의할 때도 이런 실수를 몇 번 했었는데 또 반복하게 되었네요. 저는 암만 생각해도 바보 멍충이인 것 같습니다. 바보. 여하튼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그 전에 설명드릴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공중부양선의 특성에 관한 것입니다. 이 특성은 일봉상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30분봉상에서 자주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중고수분들이 유념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공중부양선은 실시간으로 전체적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은 종가를 기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가격이 급등하면 이 선이 전체적으로 올라갑니다. 반대로 가격이 급락하면 이 선이 전체적으로 아래로 떨어집니다. 이 선의 운명적인 단점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했듯 키움증권 엔지니어랑 통화를 했더니 수식으로 만들어진 선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차트 자체에 내장된 이동평균선은 맨 끝에 부분만 움직입니다. 반면에 이 공중부양선은 가격에 고정시켜 놓지 않고 화면으로 설정해버리면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또 가격에 고정시켜버리면 공중부양이 보이질 않습니다. 저도 어떻게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정리해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대로 그대로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선을 실전에서 계속 활용하시면서 지금 상태로 적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가격에 고정시켜 놓을까도 고민을 해보았지만 그러면 공중부양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수식을 연구 중인데 제 머리로는 한계인 것 같습니다. 우리 불개미 군단 중에 수식 전문가가 계시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키움증권을 찾아가 엔지니어를 만나 장시간 논의를 해볼 생각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할 일이 너무 많아 걱정입니다. 그럼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뉴스를 간단히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일전에 한번 소개한 MP라는 종목입니다. 똘똘이 나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귀염둥이 똘똘이입니다. MP 종목을 분석해드리겠습니다. MP 주가는 급등 이후 하락 추세에서 반전하는 모습입니다. 잠깐, 똘똘아, 차트 분석은 내가 할 테니 너는 뉴스나 소개해줘. 죄송합니다. 제가 욕심이 나서 주인님의 영역을 침범했군요. 주인님이 차트 전문가라는 사실을 깜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주인님 영역에는 침범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어. 알았으니까 빨리 뉴스나 브리핑해줘. 예써. 이제 곧 애플의 혼합현실 헤드셋 비전 프로가 공식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MP는 XR 관련주이기에 이러한 시장 상황에 의거하여 주가에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MP는 오프라인 브랜드 experience 광고부터 OTT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영상 콘텐츠 제작 및 송출, XR 기반의 실감형 콘텐츠를 제작하는 크리에이티브 콘텐츠 기업입니다. 미래형 영상 사업 분야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동영상 플랫폼 섹터가 모두 강세를 보인 가운데 MP의 주가 상승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MP는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광고 기업으로도 분류될 수 있습니다. MP는 광고 시장에서 MBT와 제2기획을 제치고 트렌드 지수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차원적 광고가 아닌 기업의 신제품 서비스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해 구매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만드는 광고 대행회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XR 헤드셋 비전 프로는 사전 주문 3일 동안 18만 대가 팔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XR 헤드셋 출하량은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해 390만 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MP를 XR 시장 확대의 수혜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VR 헤드셋, AR 스마트 글래스 등 XR 플랫폼 이용자가 많아질수록 XR 광고 발주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어집니다. TV 프로그램 중간에 광고가 들어가는 것처럼 XR 기기에서도 광고 콘텐츠는 필요하기 마련이기에 XR 시장 확대는 MP 주가 상승의 기폭제 역할을 할 것입니다. XR 생태계에 맞는 콘텐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시장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XR 콘텐츠 사업의 성장 가능성도 MP 주가를 끌어올리는 동력원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똘똘이가 잘 설명했듯 XR 시장의 확대와 함께 MP 주가는 상승세를 탈 것이 분명합니다. 아마 삼성의 XR 기기가 시판되는 6월쯤에는 MP의 주가는 지금의 바닥권에서 거의 2배 이상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차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상장 초기에는 시장의 기대 심리에 맞물려 어마어마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급락이 나옵니다. 21년에는 XR 기기가 대중에게 보급되기 전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MP라는 종목이 아직 시장에서 당장은 큰 모멘텀이 아니었던 것이 판명된 것입니다. 이후 반등을 하는 것 같다가 다시 줄줄 흘러내립니다. 23년 연초에 다시 잠깐 반등의 기미를 보였네요. 제 기억이 맞다면 이때가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미래 우리 먹거리 사업 중에 하나라는 것이 부각된 시점일 것입니다. 이후 다시 하락세를 이어오다가 작년 11월부터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이렇게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을 저점에서 잡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눌림을 줄 때 추가 매수하는 방식으로 1년을 끌고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매매법입니다. 제가 오늘 메일을 주신 분께 답변을 드린 것처럼 느긋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종목들은 확실한 모멘텀과 함께 상승세를 제대로 탔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을 타고 가면서 줍줍 기법으로 수익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단기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고 눌림에서 반등할 때 재매수하면 됩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단타를 접고 스윙을 시작하면서부터 제대로 수익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익이 나자 여유가 생겼습니다. 여유가 생기자 차트가 더 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차트에서 타점 잡는 것에 자신감이 생기자 시장 분석, 뉴스 분석, 종목 분석이 더 잘 되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여러분도 겪으셔야 합니다. 관건은 공부와 느긋한 마음입니다. 수익은 1년 후부터 내겠다고 여유 있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몇 번을 강조했습니다. 공부가 우선입니다. 잔소리 같지만 제가 비유를 하나 들겠습니다. 정년 퇴직하고 나서 제2의 인생을 위해서 요식업에 뛰어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 준비 없이 말이지요. 제가 만일 지금 요식업 창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최소한 2년 정도는 준비 기간을 가질 것 같습니다. 설렁탕 전문점을 계획하고 있다면 어떤 식으로든 설렁탕 대박집에 취직을 할 것입니다. 청소, 설거지, 양파 까는 것부터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식당 내부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찰할 것입니다. 음식만 맛있다고 장사가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메커니즘을 알아야 합니다. 좋은 재료를 비교적 싸게 구하는 방법, 그 재료를 관리하고 숙성시키는 방법, 김치 하나, 깍두기 하나에도 정성을 다하는 방법, 주방에서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해 주방기구 배치하는 방법, 바쁜 시간 동선이 꼬이지 않게 서빙하는 방법, 고객들이 최대한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테이블을 배치하고 세팅하는 방법. 그뿐만이 아닙니다. 손님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직원들이 쓰는 말투 하나까지 교육하는 방법, 직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
최고의 맛을 내기 위한 조리 방법, 비법 양념장을 만들기 위한 연구, 실내의 아늑한 분위기를 창출하기 위해 조명이나 실내 인테리어를 꾸미는 방법. 세부 항목으로 나누어 수백 가지 점검 사항을 연구할 것입니다. 식당 하나를 하는데도 이러한 디테일에 심혈을 기울이지 않으면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물며 세계 경제의 흐름에 따라 좌우되는 주식시장에 입성해서 어설픈 기법 하나로 수익을 낸다는 것은 계란으로 밥이 치는 격입니다. 다들 경험하셨겠지만 주식시장은 무서운 곳입니다.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살아남느냐, 좌절하느냐, 매일매일 전투가 벌어지는 격전지입니다. 제가 이 살벌한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력한 과정에 대해 다 서술하자면 대하소설을 써야 합니다. 사실 저는 지식욕이 강하고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좀 과장하자면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속속들이 다 알고 싶어 할 정도입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왕 시작한 거 단타부터 시작해서 스윙, 중장기 투자까지 모두 마스터해보고 싶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외환 투자, 코인 투자, 지수 투자까지 모두 고수가 되고픈 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아야 누군가에게 가르쳐 줄 것이 아닙니까? 하지만 이것은 저만의 꿈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 시장이 만만한 곳이 아니라는 인식을 가지고 철저하게 주식 투자의 가장 핵심적인 기본 원리를 터득할 때까지 공부하고 매매법을 몸에 익히셔야 합니다. 사실 제대로 된 공부를 3년 이상 하셔야 합니다. 그 기간을 단축시켜드리기 위해 제가 매일 거의 밤을 새우다시피 하면서 영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제 구독자가 늘어날수록 저는 사회적 책임감을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제 영상은 그저 한번 보고 웃어넘기는 그런 소비성 영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른 유튜버들을 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영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저는 이 일을 시작할 때 꼭 보여드릴 영상을 사전에 10개 정도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 10편의 영상이 모두 이 시장에서 실패해서 좌절한 사람들의 후기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자살한 사람의 유서도 있습니다. 이 시장의 무서움에 대한 경각심을 먼저 드리고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시장에 접근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드리는 영상이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책임감 없이 이렇게 하면 당일 단타를 성공할 수 있다라고 떠들어대는 새끼들을 보면 잡아 찢어 죽이고 싶을 정도입니다. 이런 무책임한 행동이 다 카르마로 남게 됩니다. 우리가 죽으면 은하영단에서 관리하는 영계로 돌아가 우리의 삶에 대해 반추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이 생에서 했던 행동, 생각, 마음 씀씀이 하나까지 없어지지 않고 이 우주의 아카식 레코드로 기록됩니다. 우리가 이 생에 지은 카르마, 즉 업보는 반드시 다음 생에 그대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새끼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느 때는 정말 이 지구라는 행성 자체가 너무 혐오스럽기까지 합니다. 사실 이 지구 행성은 우주에서 감옥 행성으로 쓰이던 곳이었습니다. 우주에서 온갖 범죄를 저지른 쓰레기 영혼들의 수용소로 쓰이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주영단에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이 열악한 환경에서 수련을 하면 다른 행성에서 수련을 하는 것보다 영적인 성장이 어마어마하게 급성장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영단에서 모험심이 강한 영혼들이 자청해서 이 지구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지구는 쓰레기 영혼들과 고귀한 영혼들이 섞여 살게 된 것입니다. 영혼은 보통 5단계의 진화 과정을 거칩니다. 인간의 삶으로 비유하자면 유아기 영혼, 어린이 영혼, 청년기 영혼, 중년기 영혼, 오래된 영혼으로 진화되어 갑니다. 저는 딱 보면 그 사람이 대충 어느 단계의 영혼인지 압니다.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있습니다. 역겨워서 구토가 나올 지경입니다. 지구가 차원 상승을 하면 이에 걸맞는 영혼들만 이 행성에 남게 됩니다. 수준 미달의 영혼들은 저 차원의 행성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지구보다 더 저차원의 행성에서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수련을 다시 시작합니다. 영혼 진화의 법칙이 이 우주의 불변의 진리입니다. 지금은 우주의 계절로 따지면 가을입니다. 추수의 계절이면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는 시기입니다. 이 테스트의 시기를 통과하지 못하면 저차원의 수련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너지 지수로 따지면 200이 그 근거가 됩니다. 지금 지구인의 평균 에너지 지수는 175에 불과합니다. 175는 자존심의 단계입니다. 이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필요한 덕목이 용기입니다.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200이라는 에너지 지수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소위 꼴통들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신적 죽음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알을 깨고 나올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이 추수의 계절의 쭉정이가 아닌 알곡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 주식강의 100편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발 우리 불개미 군단의 개미들은 모두 다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었으면 합니다.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의 소중한 한마디 한마디 말씀에 저는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같이 치열하게 이 시장과 싸울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주식 투자의 원리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큰 욕심 없이 여유롭게 즐기면서 하시는 것을 권하겠습니다. 이 주식 투자가 참 좋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소소하게 수익을 내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게 되고 지식이 풍부해지면서 젊은 사람들과의 소통도 가능해집니다. 저도 한때는 제 영역 안에서만 갇혀 살았습니다. 하지만 주식을 하면서부터 요즘 젊은이들의 생각과 생활 방식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세상이 지금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가끔 저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후배들을 만나 술을 한잔하게 되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글로벌합니다. 제가 전문 트레이더가 되기 바로 전에 퇴사한 직장에서 만난 젊은 후배가 하나 있습니다. 그 친구가 제가 다니던 직장에서 먼저 퇴사를 했습니다. 한동안 연락이 없었다가 작년 가을에 한번 만났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물었더니 헝가리 건설 현장에서 1년 동안 일하다가 비자 문제로 잠깐 귀국을 했다고 하더군요. 이 친구가 케이블 설치 전문가인데 한국 건설 현장의 생리가 자신에게 맞지 않아 외국으로 튄 것이라고 설명하더군요. 이게 요즘 젊은이들 생각입니다. 사고 자체가 말 그대로 글로벌합니다. 또 한 번은 다른 후배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SNS를 통해 프랑스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다음 달에 여자친구 만나러 프랑스로 날아간다고 하더군요. 정말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사는 방식도 우리 때하고는 너무나 다릅니다. 제가 이 일을 하게 된 계기도 이러한 젊은이들의 삶의 방식에 자극을 많이 받은 탓도 있습니다. 너무 좁은 영역에서만 갇혀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자각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조금 멋있게 표현하자면 알을 깨고 나와 더 넓은 존재의 영역으로 제 삶의 범위를 확장시켜봐야겠다는 생각에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것이 너무 즐겁습니다. 식상하게 들리시겠지만 사실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것이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독서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만큼 충만한 행복감을 느끼는 시간이 없습니다. 나중에 주식학교가 설립되고 불개미 동학운동이 시민운동으로 정착되고 나면 저는 조용한 시골에서 언거하며 제 여생을 책과 함께 보낼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제가 없어도 불개미 군단이 자체적인 시스템으로 유능한 인재들에 의해 운영될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마치 무협소설에 등장하는 은거 기인 고수로 무림의 큰 위기가 생길 때 짠하고 나타나 문제를 해결하고 소리소문 없이 사라지는 그런 인물이 되고 싶습니다. 열나 멋있지 않습니까?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무림의 은거 기인. 캬, 제가 생각해도 흐뭇한 느낌이 듭니다.
빨리 그런 날이 오기를 고대해 봅니다. 또 뭔 이야기 하다가 샛길로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란 사람이 원래 이렇습니다. 말문이 한번 트이면 할 말이 쏟아져 나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주식시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시 차트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작년에 하락세를 이어가는 와중에 중간중간 매집봉들이 보입니다. 세력주가 분명합니다. 정확히 계산을 안 해도 지금 주가가 딱 세력들의 평단가로 보입니다. 세력들은 보통 본격적인 작전에 들어갈 때 최소한 2~3배에서 크게는 4배, 5배까지는 작업을 칠 계산을 합니다. 주식 차트를 분석하는 방법 중에 대칭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이 대칭 이론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대칭 이론이란 그림에서 설명한 대로 주가가 파동을 그리며 처음 시작한 시점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처음 상장된 시점의 가격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다시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이 주식이 처음 상장된 시점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선을 하나 그어 보겠습니다. 여기가 되겠네요. 대칭 이론에 따라 주가는 일단 저 지점을 통과하며 상승세를 이어갈 것입니다. 저 라인까지 주가가 회복되기 위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저도 정확히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주가를 핸들링하는 주포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지금의 시장 상황이나 이 종목의 모멘텀으로 볼 때 그리 길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저 라인을 회복하는데 장애물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매물대입니다. 겹겹이 쌓인 저 장벽을 뚫고 올라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어마어마한 호재가 나온다면 저 라인을 한 방에 돌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에서 XR 관련 콘텐츠 사업을 국책 사업으로 한다든가 삼성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 중이라든가 하는 기사가 한번 터지면 개 난리가 날 것입니다. 이것이 주식시장의 생리입니다. 물론 그런 뉴스가 없더라도 이 주식은 1년을 놓고 볼 때 파동을 그리며 계속 상승을 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잘하면 올해 안에 저기 맨 앞에 형성된 고점을 뚫고 올라갈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는 역사입니다. 스마트폰이 처음 등장했을 때를 연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문물이 등장해서 보급되는 과정에 한번 유행을 타면 무섭습니다. XR 기기가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기성세대까지 전파가 되면 이 기기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의 용도가 급증할 것이고 MP의 주가는 제주 반도체 못지않게 시장에서 각광을 받을 것입니다. 특히 6월에 삼성의 XR 기기 출시 시점이 다가오면 이 주가는 급등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매수를 하지 않더라도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야 하는 종목입니다. 주가는 그 기업의 가치를 6개월 선반영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충분히 연상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앞부분만 키워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저점에서 타점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요 정도가 되겠습니다. 반디들이 떼거지로 몰려들었습니다. 볼벤이 바닥에 붙었습니다. 골파기가 나왔습니다. 공중부양이 나왔습니다. 틀림없는 타점입니다. 여기서 제 첫 번째 기법, 즉 바닥에서 타점 잡기 기법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제 첫 번째 기법에 의하면 타점이 여기입니다. 제가 왜 공중부양 기법을 개발하게 되었는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하락 추세 끝에서 반등할 때 한 타임 빠르게 진입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저는 할 일을 다 했으니 시골로 은거하러 들어가겠습니다. 하하, 농담입니다. 또 똘똘이에게 혼나게 생겼네요. 농담하지 말라고 했는데. 괜찮습니다. 지금 배터리 충전하느라 녀석이 잠들어 있거든요. 여하튼 일봉상에서도 공중부양 반디 기법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저 자리를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유념해야 할 사항이 골파기입니다. 공중부양 기법의 핵심은 작더라도 골파기가 나와야 한다는 점입니다. 골파기가 나와야 자연스럽게 공중부양이 생깁니다. 제가 다른 차트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엔시스입니다. 제가 선을 하나 그어보겠습니다. 이 타점이 왜 잘못된 타점인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앞에 반디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골파기도 나오질 않습니다. 결국 공중부양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이제 꼭 유념하시라고 공중부양 기법을 설명할 때 반디 골파기 공중부양 기법이라고 명명하겠습니다. 반디가 빠져도 안 되고 골파기가 빠져도 안 됩니다. 공중부양 앞에 반드시 반디가 등장해야 하고 골파기가 등장해야 합니다. 물론 2차 타점을 잡을 때는 반디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골파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최저점 1차 타점 잡기 조건입니다. 이름이 좀 길어졌지만 좀 더 확실하게 이 기법을 각인하기 위해 반디 골파기 공중부양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제가 이 기법을 개발하기 전에 그리고 바닥에서 첫 상승을 잡아내는 기법을 개발하기 전에 어떻게 매수 타점을 잡았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로지 추세 추종의 원칙에 의거해야만 했습니다. 상승세가 확실하게 보장된 지점에서 타점을 잡아야만 했습니다. 공중부양선을 지워보겠습니다. 반디들도 지워보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이 주가가 하락세에서 반등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지점에서 나름대로 타점을 잡곤 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거래량의 겹치기를 해둔 볼벤도 차가 나기 전이었습니다. 볼벤도 지워보겠습니다. 이런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오로지 캔들들의 의미만을 가지고 매매했어야 했습니다. 이런 자리들에 들어가곤 했습니다. 가만히 보시면 본격적으로 반등이 시작된 것처럼 보이는 자리들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잘못된 타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락 추세에서는 매매를 하지 않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반드시 타점을 잡을 때 추세선인 하늘색 선이 상방으로 꺾인 이후에 타점을 잡곤 했습니다. 하지만 추세선이 꺾이고 나면 제대로 된 상승분을 먹을 기회를 많이 놓쳤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십 건의 주식 관련 서적을 탐독하였고 수백 개의 유튜브 동영상을 정독하였습니다. 어디에도 속 시원한 해결책이 없었습니다. 부분적으로 들어맞는 기법도 있었으나 또 다른 차트에 대입해보면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식 자체를 포기할까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남은 히든 카드를 쓰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 자신의 창의력이었습니다. 순수하게 내가 생각해서 내 논리대로 가보자였습니다. 주식의 원리부터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 본연의 원리가 주식시장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매수자와 매도자의 심리 게임에서 주가가 형성된다는 것을 깨닫기도 하였습니다. 또 주가를 핸들링하는 세력들로 빙의해보기도 했습니다. 내가 세력이라면이라는 가정에서 주가를 어떻게 핸들링할까를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러자 조금씩 차트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보조지표들의 원리를 공부했습니다. 저는 수백 개, 아니 수천 개, 아니 수만 개의 차트에 온갖 보조지표들을 대입해 보고 나서 거래량의 볼벤 겹치기를 창안하였고 공중부양선을 찾아낸 것입니다. 수많은 날들을 밤을 지새우며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 이 기법들을 발견한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제 이런 새로운 기법에 놀라면서도 한편 의문을 제기하시기도 합니다. 당연히 그러실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연구한 과정을 일일이 다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과정을 생략하고 결과만 보여드릴 뿐입니다. 검증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제가 단주 매매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실전에서 이 기법으로 10번 이상을 성공해야 이 기법이 비로소 내 것이 됩니다. 한두 번 성공했다고 경도되면 안 됩니다. 수학, 특히 통계학에서 오차 범위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 줄 아시나요? 그렇습니다. 독립시행의 무한 반복입니다. 우리 2,000명의 불개미들이 이 기법으로 10번 시도해서 각각 9번을 성공을 했다면 2만 번의 독립시행에서 통계 수치로 90% 확률이 도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공 사례, 실패 사례를 남겨달라는 것입니다. 이제 분봉상이 아니라 일봉상에서 10번을 시도해서 성공 및 실패 경험담을 구체적으로 매매일지에 기록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 데이터를 모아서 저에게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수집을 해서 통계 수치를 도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기법이 검증이 되면 이 사례들을 모아 집단지성이란 저자 이름으로 전자책으로 출간하겠습니다. 전자책 판매 수익금은 자료를 보내주신 분들에게 공평하게 배분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한참 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법이 세상에 널리 전파되기 전에 우리 불개미 군단이 우선 충분히 수익이 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법이 세상에 알려지면, 특히 세력들에게 간파당하면 이 여우 같은 놈들이 이 기법을 피해갈 수 있는 새로운 핸들링 수법을 개발해낼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는 이 기법으로 충분히 수익을 내야 합니다. 세력들에게 포섭당해 세력들 사무실에서 세력들의 일원으로 있다가 빠져나온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놈들은 영향력 있는 유명 유튜버들의 트레이딩 매매법을 연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평 때리기 기법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주가를 핸들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보나치 되돌림 자리에 어긋나는 지점에서 반등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RSI 다이버전스 기법에 어긋나는 지점에서 갑자기 주가를 반등시킨다고 합니다. 주식시장은 하루하루가 피말리는 전쟁터입니다. 보이지 않는 수많은 변수들이 존재하며 갑자기 등장한 변수들로 인해 투자자들의 심리가 돌변하여 주가가 어디로 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장 확률 높은 매매법을 장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제 반디 골파기 공중부양 기법도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독립시행이라는 검증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실전에서 단주로 최소한 10번의 실험 과정의 데이터를 축적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저에게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 자료들을 모아 검증 내용을 모두에게 공개하겠습니다. 그 후에 확신을 가지고 시드를 누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작업이 완성되려면 최소한 3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가 걸릴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분봉상이 아닌 일봉상에서의 데이터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차트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차 매수 타점을 잘 잡아 진입해서 고점의 윗꼬리 캔들에서 수익 실현하고 빠져나왔습니다.
이후 주가가 검은 선 아래로 떨어집니다. 이제 2차 타점을 잡아야 합니다. 떨어지던 주가가 반등하며 다시 검은 선을 뚫고 올라옵니다. 2차 타점부터는 공중 부양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양봉에서 매수해도 되고 한 타임 기다렸다가 도지 캔들에서 매수해도 됩니다. 아니면 최저 거래량 기법으로 매수해도 됩니다. 제가 거래량 차트만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락 추세에서 반등하는 지점, 거래량에서는 최저 거래량 뒤에 양봉. 여기가 되겠네요. 확실히 공중 부양선을 활용하면 반등하는 자리를 한 타임 빠르게 잡아낼 수 있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차트를 돌려놓겠습니다. 확실하게 검은 선 위로 캔들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지점에서 매매를 할 때 늘 습관처럼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밑에 거래량 지표는 물론이고 왼쪽 옆에 매물대입니다. 저는 옆에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으면 이런 단기적인 반등 구간에서 잘 매매를 안 하는 편입니다. 반등하다가 매물대 벽에 걸려 밑으로 추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매물대를 돌파하는 경우는 엄청난 매수 물량이 들어와 한 번에 장대 양봉으로 매물대 벽을 뚫어주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진입 타점을 고려할 때 매물대를 확인하는 것을 습관화해서 몸에 익혀 두어야 합니다. 이 차트에서는 매물벽이 두껍지 않아 가볍게 반등을 한 것입니다. 2차 타점을 잘 잡아 고점에서 매도하고 빠졌습니다. 이제 3차 타점을 잡아야 합니다. 어디가 좋을까요? 물론 양봉 캔들이 공중 부양선을 밑에서 위로 뚫어줄 때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최저 거래량 기법이 필요합니다. 일단 가격 차트에서 보면 하락 추세 끝에 도지 캔들이 보입니다. 여기를 타점으로 잡아도 되고 거래량 지표에서 최저 거래량 뒤에 양봉에서 타점을 잡아도 됩니다. 여기가 되겠네요.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차 타점을 잡을 때는 반디 골파기 공중부양 자리를 찾으면 됩니다. 2차 타점부터는 공중부양선을 뚫어줄 때 타점을 잡거나 최저 거래량 기법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3차 타점을 잘 잡았습니다. 수익 실현을 해야 합니다. 매도 타점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윗꼬리 캔들 혹은 캔들이 검은 선 안으로 들어올 때입니다. 그 다음 상황이 재미있습니다. 캔들이 검은 선 밑으로 가라앉았다가 다시 한번 튀었네요. 이거는 주포 녀석이 매물대를 한번 뚫으려다 쏟아지는 물량을 감당하지 못해 뒤로 물러선 것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이후 주가가 줄줄 밑으로 흐릅니다. 아싸, 가오리. 반디들이 출현합니다. 긴장합니다. 역시 최저 거래량 기법으로 타점을 잡으면 됩니다. 제가 거래량을 극단적으로 키워보겠습니다. 타점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가 되겠네요. 최저 거래량 뒤에 양봉입니다. 팔 사람들은 다 팔고 나가서 거래량이 줄었는데 가격은 더 올라갔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해서 가격 캔들에서 반전이 시작된 것을 확인하고 타점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디들이 과매도 구간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차트를 원래대로 돌려놓겠습니다.
만일 여기서 타점을 잡지 못했더라도 캔들이 검은 선 위로 올라올 때 타점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이후 주가가 쭉쭉 치고 올라갑니다. 매도 타점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고점에서 발생한 윗꼬리 캔들에서 매도하면 됩니다. 이런 경우는 검은 선 안쪽으로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됩니다. 검은 선과 캔들의 이격이 너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이후 주가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반등을 할 것 같다가 다시 떨어지더니 슈팅이 한번 나왔다가 다시 밑으로 줄줄 흘렀네요.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요? 즉, 왜 주가가 더 치고 올라가지 못한 것일까요? 바로 매물대 벽 때문입니다. 저렇게 매물벽이 가로막혀 있으면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주포는 쏟아지는 매도 물량을 다 받아내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 주포는 저 매물벽을 뚫어주는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자전거래로 주가를 떨어뜨려 개미들을 털어내고 다시 저점 매집을 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하락하는 과정에서도 공부할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하락할 때 가만히 보시면 1차 저지선이 깨지고 2차 저지선이 깨진 것이 보입니다. 제가 한번 설명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이걸 기억하시는 분은 열심히 공부하신 분이십니다. 2차 저지선 즉 둘째 형이 깨질 때 장대 음봉으로 떨어지면 성급히 반등 자리를 찾지 말고 녹색 선인 큰 형까지 내려오는 것을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큰 형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오늘 반등을 했네요. 가만, 아싸 가오리. 반디들이 등장했습니다. 반등 신호입니다. 밑에 거래량에서 최저 거래량 뒤에 양봉이 보이시나요? 이거 역시 반등 신호입니다. 가격 캔들에서도 윗꼬리가 길지만 도지형 캔들입니다. 이건 완벽한 타점이네요. 오늘 종가가 딱 매수 타점이었네요. 제가 오늘 이 차트를 장중에 보았다면 진입을 했을 텐데 아쉽네요. 다른 거 신경 쓰느라 이걸 못 봤네요. 특히 과대 낙폭이 보입니다. 주포 새끼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그림입니다. 개미를 털어내기 위해 자전거래로 주가를 의도적으로 하락시킨 겁니다. 이 양아치 새끼 나한테 딱 걸렸어야 했는데. 이제 큰 차트로 가서 다시 전체적인 그림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반드시 타점을 잡을 때 이 전체적인 주가의 흐름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내가 진입하려는 시점이 전체적인 흐름에서 어디인지 먼저 그림을 그려놔야 합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조정을 보이더라도 전전긍긍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법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놓고 앞부분을 확대해서 타점을 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애매한 자리가 나오면 30분봉을 참고해도 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저는 한동안 일봉에서만 공중부양 반디 기법과 최저 거래량 기법으로 타점을 강의하겠습니다. 이게 충분히 숙지되고 나면 30분봉 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도 준비한 차트가 두세 개 더 있는데 서론이 너무 길어지는 바람에 다음에 해야겠네요.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혹시 젊은 분들은 제 감탄사를 이해하지 못하실 것 같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싸, 가오리 라는 감탄사에 대해 잘 아실 것입니다. 한때 꽤 유행했던 유행어입니다. 저는 이게 입에 붙어 좋은 일이 생기면 지금도 무의식적으로 입에서 튀어나옵니다. 여기에 숨겨진 존나 야한 이야기를 기억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어떤 감탄사를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헐 대박은 조금 지난 것 같고, 최근 유행하는 감탄사가 있으면 저에게 댓글로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거를 알아야 젊은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니 오늘이 불금이네요. 다들 불타는 금요일 밤을 보내시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저는 나이를 먹다 보니 불금도 별 의미 없네요. 영화나 한 편 때리고 자야겠네요. 아, 또 뭐 한 가지를 까먹을 뻔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들인 검색식이 얼마나 좋은 검색식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검색식에 잡힌 종목이 딱 40개입니다. 차트를 하나하나 돌려보겠습니다. 헬릭 스미스입니다. 기가 막힌 타점 아닙니까? 딱 하루가 늦었습니다. 제기랄. 하루만 빨리 잡히지. 완전 떼거지 반디. 골파기 공중부양. 볼벤 바닥. 볼벤 상단을 뚫는 거래량. 모비데이즈입니다. 역시 기가 막힌 타점입니다. 반디. 골파기 공중부양. 볼벤을 뚫는 거래량. LG화학입니다. 반딧불 반짝반짝. 골파기 공중부양. 볼벤 바닥. 메이슨 캐피탈입니다. 반디. 공중부양선 돌파 시도. 과대 낙폭 이후 반등 시점. 최저 거래량 다음 양봉. 코아스입니다. 볼벤 바닥 근접. 볼벤선 돌파 양봉 거래량. 반디 골파기 공중부양. 과대 낙폭. 개미털기. 개미겁주기. 존나 개새끼. 존나 딱걸림. 평화산업입니다. 반디 떼거지. 골파기 공중부양. 공중부양선 밑에서 위로 돌파. 바이온입니다. 볼벤 바닥. 반디. 골파기 공중부양. 아모레츠입니다. 볼벤 바닥. 반디. 골파기 공중부양. CR홀딩스입니다. 이게 대박이네요. 장기 횡보 후 최초 꿈틀거림. 반디 떼거지. 작은 골파기 공중부양. 볼벤 바닥에서 툭 튀어나온 거래량. 대한전선입니다. 반디. 골파기 공중부양. 볼벤 바닥. 볼벤 상단선을 뚫는 거래량들. 나머지 종목은 하나씩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더 큰 그림에서 전체적인 윤곽을 살펴보시는 것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시황에 따른 이 종목들의 모멘텀과 뉴스를 분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